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다리가 자주 붓지 않으세요? 물을 충분히 마셔도 소변색이 진하거나 냄새가 강하지 않나요? 최근 들어 이유 없이 피로가 오래가고 손발이 차가워졌나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얘라면 콩팥이 조용히 SOS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은 참 정직해서 콩팥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피로와 부종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신호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말이죠. 놀랍게도 65세 이상 어르신 세 분 중 한 분은 신장 기능이 이미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중 70%가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콩팥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없으니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증상이 나타날 땐 이미 절반 이상이 손상된 뒤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60대 여성 A씨는 평생 건강에 자신 있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물을 자주 마시고 짜게 먹지도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표에 신장 수치 상승이라는 빨간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습관처럼 먹던 진통제 한 알이 몇 년 동안 콩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냥 피곤해서 먹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콩팥은 놀라울 만큼 성실한 장기입니다. 밤낮 없이 피를 걸러내고 노폐물을 정화하며 몸의 수분과 염분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지쳐도 말하지 않고 망가져도 표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콩팥을 조용한 장기라고 부릅니다. 마치 물을 정화하는 필터처럼 계속해서 노폐물을 걸러내다가 어느 순간 필터가 막히면 더 이상 스스로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몸이 붓고 소변색이 진해지고 피로가 쌓이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때조차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라며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콩팥은 손상돼도 일정 부분 회복이 가능한 장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콩팥은 스스로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단 하루 한 잔의 물, 단 하나의 선택이 평생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잠시 후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콩팥을 지키는 정확한 비율, 타이밍, 그리고 꼭 피해야 할 세 가지 실수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물을 많이 마셔도 콩팥이 망가질까요? 그 숨은 이유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몸에 좋다던데요? 맞습니다.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신장이 항상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엔 중요한 균형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피를 걸러냅니다. 그중 대부분은 다시 몸 안으로 흡수되고 불필요한 노폐물만 소변으로 배출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배출의 균형이 깨질 때입니다.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맞지 않으면 신장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받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는 건 정상적인 신장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 과도한 수분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필터가 막혀 있는데 물을 억지로 붓는 셈이니까요. 마치 배수구가 막힌 싱크대에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넘쳐 흐르듯 우리 몸도 결국 부종과 혈압 상승으로 경고를 보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진 사람에게 하루 3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는 오히려 혈중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즉, 물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와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마시되 식사 중에는 피하고 아침 기상 직후에 한 잔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야 합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잔이 적당한가요? 답은 간단합니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 약 체중 kg,
X 30ml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즉 60캐니아인 분이라면 약 1.8리터 정도가 이상적이죠. 그 이상은 오히려 신장이 과로하게 만듭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물을 선회로 마시면서도 콩팥을 서서히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물을 억지로 많이 마셨는데 오히려 몸이 붓는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건 수분이 문제라기보다 배출 능력의 문제입니다. 물을 넣는 것보다 물이 잘 나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물을 마실 때는 반드시 염분 조절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신장은 나트륨을 배출하느라 수분을 더 잡아둡니다. 결과적으로 물이 몸 안에 머물며 부종을 일으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둘째,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세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시금치, 감자가 대표적이죠. 셋째, 밤 늦은 시간에 수분 섭취는 피하세요. 자는 동안 신장은 여전히 일하지만 혈류가 줄어 휴식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직전에 물 한 컵이 오히려 아침 부종과 잦은 야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물 부족보다 무서운 건 잘못된 타이밍의 물입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은 생명을 깨우지만 밤에 물 한 잔은 콩팥을 지치게 합니다. 단순하지만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건강을 지키고 모르는 사람은 병을 키웁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보다 언제, 어떤 상태에서 마셨는지를 기억하시나요? 그 작은 차이가 콩팥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신장을 무너뜨린 한 환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콩팥이 조용히 무너지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날 아침 A씨는 평소처럼 혈압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별다른 증상은 없었고 다만 최근 들어 조금 피로하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듯이 나이 드니까 그렇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러나 정기검진 결과표에서 붉은 글씨로 표시된 숫자 하나가 그녀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혈중 크레아티닌 2,000 L 정상 1.00 이하. 담당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 포스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투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A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물도 잘 마시고 건강식만 챙겨 먹었는데 왜 자신이 이런 결과를 받게 되었을까? 며칠 후 그녀는 진료실에서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나쁜 걸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제 콩팥이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일상 습관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 한 잔, 점심엔 다이어트 보조제 하나, 저녁엔 가끔 진통제 한 알 정도요. 그 짧은 대화 속에 답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해치는 것은 큰 병이나 잘못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망가뜨리는 건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습관처럼 마시는 카페인 음료, 피곤할 때 찾는 약 한 알, 체중을 줄이기 위한 보조제 한 캡슐. 이 모든 것이 수년간 콩팥에 작은 흠집을 내고 그 흠집이 쌓여 결국 필터를 막아버립니다. A씨의 콩팥은 그렇게 천천히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증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피로가 늘고 밤마다 다리가 붓기 시작했죠. 그녀는 그걸 단순한 노화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혈액검사 결과 신장 기능은 이미 45%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저는 괜찮을까요? 안타깝게도 콩팥은 스스로 회복이 느리고 조용해서 이미 손상이 진행 중이어도 아무런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신부전 환자의 배의 70%는 진단받기 1년 전까지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무시하면 누구나 그 70%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A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콩팥은 한계까지 몰리기 전에 손을 내밀면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생활을 바꿨습니다. 카페인을 끊고 약을 줄이고 물의 양과 타이밍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검사 수치가 1.4로 내려갔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타이사무 하락이 멈춘 것만으로도 큰 희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신장은 한 번에 망가지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아주 천천히 무너진다. 그리고 당신이 그 변화를 눈치챘을 땐 이미 절반이 지나간 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진통제 하나를 참는 것, 커피를 한 잔 덜 마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콩팥에게는 휴식이 됩니다. 잠시 물어볼게요. 오늘 하루 당신의 콩팥은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요? 혹시 모르고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나요? 다음 시간에는 의사들이 환자에게 가장 먼저 묻는 한 가지 질문, 그 질문 하나로 콩팥의 상태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늘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평소에 어떤 음료를 자주 드시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시는 한 잔의 음료 속에 콩팥의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처음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물 많이 마셔요. 하루에 2~3병은 꼭 마셔요. 그런데 조금 더 물어보면 그 물이 진짜 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 녹차, 탄산수, 이온 음료, 그리고 때로는 건강보조 음료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 음료들이 문제일까요? 단 한 잔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매일, 그리고 장기적으로 마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 신장을 자극해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이뇨는 일시적으로 몸을 가볍게 느끼게 하지만 실제로는 몸속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신장은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결국 피로가 쌓여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녹차 역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 과도한 섭취는 같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탄산수나 이온 음료는 어떨까요? 이온 음료에는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동 직후에는 도움이 되지만 일상적으로 마시면 나트륨이 혈관에 쌓여 신장을 압박합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를 떠올립니다. 70대 남성 B씨는 나는 커피 대신 이온 음료를 마신다. 훨씬 건강할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혈압은 꾸준히 상승했고 혈중 나트륨 수치가 높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신장 기능 52%, 그는 충격을 받았죠. 건강해지려고 마신 건데 그게 문제였다고요? 사실 그는 하루 종일 몸에 좋다는 생각으로 이온 음료를 조금씩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콩팥에게는 끊임없는 나트륨 폭탄이었던 셈입니다. 건강 보조 음료나 비타민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C, B군, 단백질 음료는 한두 번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다 섭취 시 대사 후 남은 잔여물이 모두 콩팥을 통해 배출됩니다. 즉, 좋은 성분이라도 신장이 걸러야 할 일거리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건 마치 회사의 좋은 업무라도 계속 몰아넣으면 직원이 지치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은 쉬지 못하면 결국 과로로 쓰러집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마신 음료는 정말의 물이었을까요? 혹은 맛있는 물이었을까요? 그 차이가 콩팥의 피로를 좌우합니다. 물을 마실 때는 반드시 순수한 물을 선택하세요. 끓인 물, 정수된 물, 혹은 미지근한 물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레몬 한 조각, 꿀 한 숟가락도 콩팥에게는 또 다른 일거리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커피를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18% 증가, 단 음료를 하루 1캔 이상 마시는 사람은 25% 증가한다는 통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물보다 커피나 음료를 선택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더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익숙함은 안정과 다릅니다. 익숙한 맛이 당신의 몸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이제는 알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녁 컵에 물을 따르며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 콩팥은 지금 이 한 잔을 좋아할까? 아니면 힘들어할까?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단백질이 왜 오히려 콩팥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지 말이죠. 요즘은 누구나 단백질을 챙깁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뿐 아니라 60대 이상 어르신들도 근육이 줄면 안 된다 는 말에 하루 한두 번씩 단백질 음료를 마십니다. 단백질은 분명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세포를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죠. 하지만 여기엔 잘 알려지지 않은 역설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몸을 강하게 하지만 콩팥에게는 가장 무거운 일거리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은 그것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야 하고 남은 질소 노폐물을 요소 우레아라는 형태로 배출합니다. 이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콩팥입니다. 즉, 단백질이 많을수록 콩팥은 더 많은 노폐물을 걸러야 하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정화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고단백 식단이 도움이 되지만 50세 이후에는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자주 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단백질 쉐이크를 꾸준히 드시던 70대 남성 C씨. 근육이 붙는 느낌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더군요. 검사 결과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 그의 콩팥은 고단백 식단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백질이 몸에 좋다니까 열심히 먹었을 뿐인데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C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터무제한 대건강이라는 공식을 맹신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계 신장학회 International Society of Nephrology에 따르면 콩팥 기능이 약해진 사람은 단백질을 하루 체중 1kg당 0.89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즉 60평이라면 하루 약 48리터 정도가 적정량이죠. 그 이상 섭취하면 노폐물 제거 부담이 늘어나 혈중 요소 수치가 올라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식단이 이미 단백질 과잉 상태라는 겁니다. 고기, 달걀, 두부, 우유, 심지어 곡류에도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부르는 메뉴조차 콩팥에는 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단백질을 아예 줄여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지만 같은 양이라도 콩팥에 더 많은 노폐물을 남깁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흡수도 완만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보이어 페이스 양보다 원천타와 점액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쇠고기 대신 두부, 닭가슴살 대신 렌틸콩, 우유 대신 저염두유를 선택하세요. 이건 단순한 식단 변경이 아니라 콩팥에게 휴가를 주는 결정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 하나.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고단백 식단을 6개월 이상 지속한 사람은 콩팥 기능 저하 위험이 35% 증가했습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 비중을 높인 그룹은 위험률이 절반 이하로 줄었죠. 즉, 단백질의 양보다 어디서 왔느냐가 콩팥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볼까요? 지금 당신이 마시고 있는 단백질 음료, 정말 콩팥도 함께 좋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피로를 쌓고 있을까요? 당신의 몸은 강해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콩팥은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가족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콩팥은 증상이 없지만 미리 아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의외로 콩팥을 망치는 약 한 알의 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약이 얼마나 흔하게 그리고 얼마나 조용히 콩팥을 약하게 만드는지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런 때입니다. 환자분의 혈액검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신장 수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할 때입니다. 선생님, 저는 약을 거의 안 먹어요. 진통제 한 알 정도뿐이에요. 그 한 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콩팥은 모든 약을 처리하는 공장입니다. 몸에 들어온 약의 성분은 간에서 분해되고 남은 잔여물은 콩팥을 통해 배출됩니다. 즉, 약을 복용할 때마다 콩팥은 일거리를 하나씩 더 떠안는 셈입니다. 그 일이 너무 자주, 너무 오래 반복되면 결국 콩팥은 지쳐버립니다. 진통제, 감기약, 소염제, 이름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일반 의약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파메레시, 저우야, 에데스, AAD,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 이 약물은 통증과 염증을 빠르게 잡아주지만 콩팥의 혈류를 줄여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머리 아플 때, 허리 아플 때 그냥 한 알이면 괜찮겠지.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1년이면 수십 번. 그렇게 쌓인 약이 콩팥의 혈관을 조금씩 좁혀버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주 2번 이상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신부전 위험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 건강한 성인이라도 장기간 복용 시 신장 손상의 흔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는 50대 여성 환자 D씨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무릎 통증으로 매일 아침 진통제를 복용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불편함을 덜기 위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1년 뒤 혈중 크레아티닌이 이상함으로 상승했습니다. 신장은 이미 피로의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약을 끊으면 다시 좋아질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가긴 어렵지만 더 나빠지지 않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진통제만이 아닙니다. 감기약, 알레르기약, 수면제, 심지어 영양제도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를 과다 섭취하면 수산염, 옥살아태, 이 증가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 중에도 불순물이나 중금속이 섞인 제품이 많습니다. 천연이라서 안전하다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콩팥은 인공이든 천연이든 결국 모든 물질을 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약을 전혀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빈도와 조합입니다. 진통제를 먹었다면 그날은 커피나 이온 음료를 피하고 다음 날엔 물을 충분히 섭취해 콩팥의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또한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분들은 꼭 주치의에게 약물 간 상호작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의사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환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약입니다. 그 약이야말로 콩팥을 천천히 약하게 만드는 진짜 범인입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심코 먹는 약이 있나? 그 약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먹고 있나? 이 두 질문이 콩팥을 지키는 첫 번째 점검표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약은 몸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터모어 약이 몸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다. 는 사실 이 영상이 그 경계를 알려주는 작은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콩팥이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특히 짠맛보다 더 위험한 단맛의 진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짠 음식이 콩팥에 안 좋다.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짠맛보다 단맛입니다. 소금은 즉각적인 부담을 주지만 설탕은 조용히 그리고 더 깊게 콩팥을 무너뜨립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려 신장 혈관을 좁히지만 단 음식은 혈당을 올려 콩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당 섭취량이 50글 넘는 사람은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2초의 연범보 더욱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료에 들어있는 액상과당, 페이투토오토사 시룹은 가장 위험한 형태의 당입니다. 당이 혈관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콩팥의 역과망을 손상시키죠. 결국 노폐물이 걸러지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설탕의 위험은 그 즉각적인 단맛이 아니라 느리지 않게 쌓이는 피로입니다. 당분은 콩팥을 끈적이게 만들고 혈류 흐름을 막습니다. 이건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에 찌꺼기가 쌓여 물이 더디게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콩팥이 좋아하는 음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칼륨이 풍부한 식품. 바나나, 시금치, 토마토, 단호박 등이 대표적이죠.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 콩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둘째, 항산화 성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 특히 블루베리, 적포도, 케일, 브로콜리는 콩팥 세포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런 식품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신장 혈류를 원활하게 하죠. 셋째, 단백질의 원천을 식물성으로 바꾸는 것. 두부, 강낭콩, 렌틸콩 같은 음식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처럼 질소 노폐물을 많이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환자분께 꼭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루 식사 중 몇 끼나 집에서 직접 요리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사 먹어요. 라고 답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식 메뉴에는 숨은 염분과 당분이 가득합니다. 간장, 양념장, 드레싱. 이 세 가지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당분은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비빔밥 한 그릇의 나트륨은 약 2000mg, 청량 음료 한 캔의 당분은 약 35%. 두 개만으로도 하루 제한치를 이미 초과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콩팥은 회복이 가능한 장기입니다. 단 한 끼의 변화를 꾸준히 반복하면 수치가 서서히 좋아집니다. 특히 저염저당 식단을 4주만 유지하면 혈중 크레아티닌이 평균 10% 개선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건 의학이 아니라 습관의 힘입니다. 짠맛을 줄이고 단맛을 멀리하고 순한 맛에 익숙해지는 것.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지만 한 달이 지나면 몸이 새롭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환자분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콩팥은 말을 하지 않아요. 대신 맛으로 대답합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했죠. 그럼 이제 짠맛보다 담백한 걸 먹어야겠네요. 몇 달 후 그의 부종은 눈에 띄게 줄었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은 콩팥에게 어떤 맛일까요? 단맛인가요? 짠맛인가요? 아니면 편안한 맛인가요? 그 한 숟가락이 당신의 신장을 지치게 할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콩팥이 보내는 SOS 신호 요디까지 몸이 미리 알려주는 작은 경고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면 신장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콩팥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피곤해도 참고 망가져도 소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완전히 침묵하는 건 아닙니다. 몸은 언제나 미세한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노화나 피로로 착각할 뿐이죠. 오늘은 그 신호 7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콩팥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 아침에 얼굴이나 눈두덩이 붓는다. 자고 일어났을 때 얼굴이 무겁고 부은 느낌이 들면 밤새 체액이 잘 배출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콩팥이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수분이 조직 사이에 머물며 부종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신호, 소변이 거품이 많거나 냄새가 강하다. 거품료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는 콩팥의 여과막이 손상되었다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 신호, 소변, 색이 평소보다 진하거나 갈색빛이 난다. 이건 탈수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복된다면 혈뇨나 신장 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이유 없는 피로감이 지속된다. 콩팥은 체내 노폐물을 걸러낼 뿐 아니라
에리스로포이에틴 2포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 적혈구 생성을 돕습니다. 하지만 기능이 떨어지면 적혈구가 줄어 몸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죠.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빈혈과 비슷한 피로가 따라옵니다. 5번째 신호, 손발이 차고 저리다. 혈류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에 종아리 근육이 자주 경련하거나 손끝이 저린다면 콩팥의 전해질 균형이 깨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6번째 신호, 피부가 가렵거나 건조하다.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피하 조직에 요소가 쌓입니다. 이 물질이 피부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을 유발하죠. 가려움이 계속되면 단순한 피부 문제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은 신장이 보내는 표면적 경고일 수 있습니다. 7번째 신호, 식욕이 떨어지고 입맛이 변한다. 혈액 속 노폐물이 많아지면 입안이 쓴맛이나 금속성 맛으로 변하고 소화 기능이 둔해지며 음식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릴 수 있습니다. 이건 콩팥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자주 나타나는 후기 증상입니다. 이 7가지 중 2가지 이상이 반복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혈중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 GFR 수치는 콩팥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사라지면 괜찮아졌나 보다 하시지만 콩팥은 스스로 회복이 느린 장기입니다. 눈에 띄는 호전이 없어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잠시 되돌아봅시다. 당신의 몸은 최근 어떤 신호를 보냈나요? 혹시 부종을 체질로, 피로를 나이 탓으로 넘기고 있지 않나요? 몸은 늘 말합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일찍 알아차리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 손상된 콩팥 세포 중 일부는 다시 기능을 회복합니다. 의학적으로 가역성 신손상, Reversible Kidney Injury이라 부르죠. 즉,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피로하고 부은 몸을 되살리는 하루 루틴, 즉 콩팥이 좋아하는 하루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3가지 루틴이면 충분합니다. 신장은 단 하루 만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습관은 분명 콩팥의 회복을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3가지 루틴은 간단하지만 임상적으로 입증된 회복 습관입니다. 꾸준히 지키면 콩팥은 조용히 힘을 되찾습니다. 1. 아침 루틴 첫물. 첫 10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콩팥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할 준비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물 한 잔의 타이밍과 온도입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1컵, 약 2캔피미아를 천천히 마셔주세요. 찬물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지만 미지근한 물은 혈액 순환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이 한 잔이 밤새 농축된 혈액을 희석시켜 신장의 첫 세척 작용을 돕습니다. 그리고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기지개를 켜는 것만으로도 콩팥 주위 혈류량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움직임이 바로 순환입니다. 콩팥은 깨끗한 피가 흐를 때 가장 안정적으로 일합니다. 이 점심 루틴, 식사 속에 균형 한 숟가락.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되지 않나?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콩팥에게 진짜 중요한 건 물의 양보다 식사의 균형입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나트륨 섭취가 많은 식사입니다. 국물, 김치, 양념, 소스, 이 4가지가 콩팥의 적입니다. 그래서 한 숟가락 규칙을 기억하세요. 국물은 한 숟가락만, 간장은 반 숟가락만, 김치는 2조각만. 이 단순한 제한만으로도 하루 염분 섭취량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염분을 하루 7건분 줄이면 신부전 진행 속도가 평균 35% 늦어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칼륨 섭취입니다. 식사 후 바나나 반 개 혹은 구운 단호박 3숟가락 정도가 적당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 콩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3저녁 루틴 콩팥이 쉬는 시간 만들기.
신장은 낮 동안 계속 일합니다. 밤에는 쉬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도 계속 자극을 줍니다. 야식, 늦은 물, 늦은 약, 늦은 스트레스. 이 네 가지가 콩팥의 야간 휴식을 방해합니다. 가장 먼저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를 멈추세요. 콩팥이 안정된 혈류 속에서 휴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저녁 식사는 되도록 7시 이전에 단백질은 가볍게.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5분간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깊은 호흡은 교감신경을 낮춰 신장혈관의 긴장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콩팥에게 일을 시켰나? 쉬게 했나? 그 질문 하나가 내일의 콩팥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루틴은 단순해 보이지만 4주만 꾸준히 실천하면 체내 부종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며 피로도가 개선되는 효과가 관찰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에서는 하루 루틴 관리가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평균 28% 늦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오늘이 바로 콩팥을 다시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바로 치료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사람은 반드시 신장검사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비만, 그리고 수면 부족이 신장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 굳이 검사를 해야 하나요? 그럴 때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바로 그분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상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소리 없이, 통증 없이, 그러나 꾸준히 손상됩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는 증상이 있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콩팥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5부류의 사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혈압 환자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강한 압력에 시달립니다. 특히 콩팥의 미세혈관은 섬세하기 때문에 쉽게 손상되죠.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 벽이 두꺼워져 역과 속도가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노폐물이 쌓이고 콩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40% 이상이 어느 정도의 신장 기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전혀 자각하지 못하죠.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단순히 심장이 아니라 콩팥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당뇨병 환자, 당뇨는 콩팥의 가장 큰 적입니다.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면 콩팥의 역과망이 끈적해지고 두꺼워집니다. 이것을 당뇨성 신병증, 다이아베틱 네프로파티이라고 합니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모든 사람은 최소 1년에 한 번 신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변 속 단백질, 단백뇨과 혈중 크레아티닌을 체크하는 간단한 검사로도 충분합니다. 3. 비만 또는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 체중이 늘어나면 신장은 더 많은 혈액을 걸러야 합니다. 그만큼 부담이 커지죠. 복부 지방은 염증성 물질을 분비해 콩팥의 혈관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허리둘레가 남성 90챔미침, 여성 85첨미치 이상이라면 이미 경고 신호입니다. 체중을 5kg만 줄여도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몸무게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지방의 위치입니다. 4.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 잠을 자는 동안 신장은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혈류가 고르게 순환하며 노폐물을 천천히 정리하죠.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무너집니다. 혈압이 밤에도 높게 유지되고 콩팥의 혈관이 수축된 상태로 계속 일해야 합니다. 하루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지속하는 사람은 신장 질환 위험이 약 25%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또한 같은 효과를 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현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높여 콩팥을 압박하죠. 5. 가족 중 신장 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 신장 질환은 유전적 성향을 가집니다. 부모나 형제 중 투석을 받았거나
신장 질환을 앓은 경우 자신도 같은 유전적 취약성을 지닐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1년에 2번 정기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에 해당한다면 콩팥은 이미 위험 구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기 발견만 된다면 회복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신장 기능이 60% 이상일 때 발견하면 적절한 관리로 평생 투석 없이 유지할 확률이 90% 이상으로 보고됩니다. 검사라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 2가지면 충분합니다. 10분이면 끝나고 콩팥은 평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 한마디가 가장 위험한 안심일지도 모릅니다. 건강검진은 불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여드리세요.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는 말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전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실천편으로 넘어갑니다. 단 7일 하루 루틴을 적용해 콩팥을 회복시키는 7일을 챌린지 연비한 모드를 함께 시작해보죠. 지금까지 콩팥을 지키는 원리와 습관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생활에 적용해 볼 차례입니다. 단 7일이면 됩니다. 몸은 놀랍게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름하여 신장 회복 7일 루틴 챌린지. 이 일주일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평생 건강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데이 1, 물의 첫 리듬을 되찾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 캠 500ml를 마십니다. 찬물은 금지입니다. 그 다음 10분간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세요. 콩팥 주위에 혈류가 열리면서 밤새 쌓인 노폐물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점심엔 국물 1숟가락만, 저녁엔 물을 2시간 전에 끊습니다. 이 첫날이 신장에게 이제 쉬어도 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입니다. 데이 2, 나트륨 줄이기, 칼륨 늘리기. 이날은 짠맛 대신 자연의 맛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김치, 국, 장류의 양념은 반으로 줄이고 대신 시금치, 단호박, 처우 토마토를 곁들입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 콩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단 하루만 이렇게 해도 다음날 아침 얼굴 붓기가 줄어드는 걸 느낄 겁니다. 신장은 바로 반응합니다. 데이 3, 약과 카페인 쉬는 날. 이날만큼은 약, 커피, 에너지 음료를 모두 쉬어주세요. 약을 꼭 먹어야 한다면 의사에게 콩팥 부담 여부를 확인하세요.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물로 하루를 보내보세요. 진통제 하나를 참는 하루가 콩팥에게는 일주일의 휴식과 같습니다. 데이 4, 잠과 순환 회복하기. 수면은 콩팥의 정비 시간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수면 전 10분, 복식 호흡을 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날은 염분을 줄이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콩팥의 혈관을 즉각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데이 5, 단맛 끊기 도전. 설탕, 과자, 음료, 꿀. 하루만 끊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저녁쯤 피로가 덜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콩팥의 미세혈관 염증이 줄어듭니다. 하루 단식이 아니라 단맛 단식입니다. 데이 6, 움직임으로. 피 세척하기. 신장은 혈류가 잘 흐를 때 가장 활발히 작동합니다. 오늘은 20분만 걸어보세요. 천천히, 숨이 약간 가빠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걷는 동안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이 순환되고 그 과정에서 노폐물이 신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출됩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청소입니다. 데이 7, 감사의 물 한 잔. 마지막 날, 아침,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지난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몸이 조금 가벼워졌나요? 붓기가 줄었나요? 혹은 소변이 조금 더 맑아졌나요? 그렇다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콩팥은 조용히 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7일 루틴은 단순하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임상자료에 따르면 저염 적정, 수분적 규칙 수면 습관을 7일 유지했을 때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균 5리 참보 8%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분명한 방향 전환입니다. 이 챌린지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하루를 지키면 다음 날이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지키면 그 다음 한 달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건강은 의지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몸이 좋은 리듬을 기억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다른 누군가의 콩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7일 챌린지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회복의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당신의 콩팥이 고마워할 작은 결심, 즉 평생 지켜야 할 단 하나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긴 여정을 따뜻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피로와 부종이라는 작은 불편에서 시작했죠.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있던 콩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당신은 이미 스스로의 몸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회복의 출발입니다.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를 통해 그 말이 절반만 맞다는 걸 봅니다. 완벽한 회복은 어렵지만 충분한 회복은 가능합니다. 몸은 언제나 우리 쪽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너무 오래 귀를 막고 살았던 것 뿐입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콩팥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타이밍, 짠맛과 단맛의 위험, 약 한 알의 의미까지. 이 모든 걸 이해한 지금 당신의 하루는 이미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외면할 뿐입니다. 그 말의 진심을 당신은 이제 압니다. 콩팥을 위한 관리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잔소리를 행동으로 바꾸는 것, 단 하루라도 몸이 편한 쪽을 선택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의식적인 선택을 하면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한 잔의 물을 천천히 마시고 하루의 피로를 덜어내며 조금 더 일찍 잠드는 것, 이건 의학이 아니라 삶의 리듬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특별한 목표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콩팥이 안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신의 귀 기울이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몸과 얼마나 오래 대화하지 않았을까? 오늘 내 콩팥은 조금은 편안했을까?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대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가장 빠른 날입니다. 당신의 콩팥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피를 정화하고 모든 노폐물을 걸러내며 당신의 삶을 조용히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고마움에 작게라도 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콩팥에게 휴식을 주겠다. 그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7일 챌린지를 마쳤다면 이제 그걸 일상의 리듬으로 바꿔보세요. 습관은 반복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몸이 좋은 느낌을 기억하면 그것이 곧 당신의 평생 건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Day 17 챌린지 시작합니다.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결심을 남겼다면 그 결심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또 다른 생명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당신의 몸이 조금 더 편안해졌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